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육류는 가축이 내뿜는 메탄뿐만 아니라 사료 생산, 분뇨 처리, 냉동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다른 식품보다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깁니다. 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산림괴간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물과 곡물이 낭비되며 어업 역시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을 오염시키는 등 먹거리 생산 과정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비건입니다. 탄소 발자국 감축 연구팀 슈링크 대 풋프린트 데이터에 따르면 육류 선호 식단에서 비건 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탄소 발자국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비건이 아니라 소고기를 줄이기만 해도 탄소 배출량이 40% 감소합니다. 이처럼 식단 전환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환경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채식주의도 종류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건이 육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식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비건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플렉시테리언, 폴로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 베지테리언, 그리고 비건. 우리는 이 7단계를 하루에 한 끼씩 도전해 보려 합니다. 그럼 비건 챌린지 프로젝트 한 끼로 지구 구하기 시작합니다. 1일차는 플렉시테리언입니다. 플렉시테리언은 스스로가 허용하는 선에서 가끔 육류를 섭취할 수 있어 유연함을 뜻하는 플렉시블과 베지테리언의 합성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육류를 지향하는 채식주의이므로 평소 즐겨 먹는 마라탕에 고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2일차는 폴로 베지테리언입니다. 폴로는 조류의 새끼를 뜻하는 스페인어입니다. 다른 육류보다 탄소 발자국이 많이 발생하는 붉은 고기류를 제외하고 조류와 생선까지만 먹습니다. 파스타 간에 치킨 스톡을 사용하고 새우를 넣었기 때문에 폴로 베지테리언으로 분류했습니다. 3일차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입니다. 페스코는 어류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이 단계에서는 생선과 어패류 등의 해산물은 섭취합니다. 새우 볶음밥을 해먹었고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4일차는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으로 락토는 우유, 오보는 달걀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유제품과 달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먹었습니다. 5일차는 유제품은 먹지 않고 달걀은 먹는 오보 베지테리언입니다. 비건 식당에 방문해 리조또와 파스타에 들어갈 우유를 두유로, 새우는 감자로 바꾸었습니다. 유제품이 들어간 일반식과 맛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일차는 오보 베지테리언과 반대로 달걀을 먹지 않고 유제품은 먹는 락토 베지테리언입니다. 이날은 채식 라면과 채식 만두를 먹었습니다. 라면과 같은 간편식도 비건으로 먹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마지막 7일차는 식물성만 섭취하는 비건입니다. 이날도 비건 식당에 방문했는데 고기와 해산물이 들어가는 메뉴에 대해 여쭤보니 모두 대체육으로 모양을 낸 거라 하셔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건 챌린지를 해보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과 맛있는 비건식도 찾아보면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평소 먹던 음식에서 하나씩 줄이며 나아가다 보니 비건이 어렵지 않았고 나에게 맞는 단계도 찾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건에 대해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맛있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비건이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환경을 생각하며 분리수거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식사를 할 때 내가 고른 음식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며 한 끼만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명의 완전한 채식보다 여러 명의 불완전한 채식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함께 한 끼로 지구를 구해봅시다.